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고발인과 피해자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만 할 수 있었는데요. 고발인도 그러니까 제3자가 할 수 있게. 예. 하면 이의 신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의 신청을 하면 그 검사가 우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검사가 판단하고 보안 문제가 있으면 보안 수사 요구를 하고 예. 보안 수사 요구에 불응을 하거나 이러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구를. 수사에서 배제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이 잘 안 들어질 경우에는 수사 관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 뭐 인근 변경이 의무예요? 지금도 뭐 그런 비슷한 제도가 있긴 한데 변경 요청을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게 지금 그게 형사소송법 의무냐 이 말이죠. 예, 저는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이번에 개정이 돼서 검사가 보안 수사 요구를 정당하게 경찰관들이 잘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상급 관청에 이렇게 수사를 하도록 할 수도 있고 타 수사기관에 이렇게 그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고 돼 있습니다. 타 수사기관이라면 다른 경찰서 아니면 예, 중수청 중수청. 같은. 예. 경찰의 수사와 관련된 비위 행위에 대한 수사권은 어디가 같습니까? 공수처, 공수처, 중수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중수청이. 예. 경찰관의 하위 직급 비위 행위는 공수처 소관은 아니고 예, 그런 건 공수처가 중수청으로. 경무관 이상, 그리고 하위직은 중수청입니다. 중수청으로. 예. 하여튼 이제 국민들의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그 보안 수사 요구했는데 안 하면 어떡하냐. 제대로 안 하는 경우 어제도 제가 언론 보도를 보고 내부 보고도 봤는데 보안 수사 요구했더니 4년 6개월 동안 묵살한 것도 있더라. 뭐 공소시효 지나버린 것도 있더라.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거 혹시 좀 예, 그거 해보셨어요? 제가 점검을 해봤는데 그게 네. 그 킥스 시스템이 그 완비되기 전에 이렇게 이제 조금 네. 누락이 있었는데 킥스 시스템이 완비되고 나서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그게 뭐 4년 6개월 지났던 건 아마 잊어버린 것 같고 예. 잊어버린다는 게 사실 공직자들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예, 그 시스템에 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수사 기록이 통째로 잊어버리고 있더라.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수사를 하다가 잊어버렸다. 예, 그렇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쨌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게 만들어야 되겠죠. 예, 이번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서 수사 기록은 전체를 전산으로 입력하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상의 범죄 행위 예를 들면 뭐 물론 법 왜곡죄가 있긴 한데 예. 법 왜곡죄로 처벌도 되겠지만 제가 이건 또 다른 부처와 관계된 거기도 한데 얼마 전에 경찰서장이 또 문제를 일으켜서 그 징계를 했는데 징계 결과를 알려달라니까 이건 사생활의 비밀이다 그러면서 안 가르쳐 줬다고 어디 나오더라고요. 근데 공무원들 징계 내용은 예, 그 징계에 대해서는 비공개라고 하던데. 예, 맞아요? 그 법원 판사 징계법, 그다음에 검사 징계법은 법에 규정이 있어서 공개를 하게 돼 있는데 공개가 의무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 외 공무원들의 징계 사항에 대해서는 예. 공개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어요? 예,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뭐 이런 공무원 징계령에 의해서도 지금은 공개가 안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상 금지돼 있어요? 예,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공직자들이 공무 수행과 관련해서 뭐 문제를 일으켜서 징계를 당한 게 그게 왜 비밀이지? 오히려 더 알려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혹시 그런 뭐 관련된 정보가 있어요? 이게 이유는 사생활에 관한 거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한다더라고요. 근데 왜 법에 그런 규정이 명확하게 있다는 거죠? 이상한데? 예, 징계 관련하니까 이 공무원 인사 그 법에
그 공개하라는 규정이 없으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저 인사혁신처하고 의논을 해서 그게 개인정보인가? 아니 그러니까 공직자가 공무수행과 관련해서 뭔가 사고를 내서 공적 책임을 부담한 게 어떻게 사생활이지? 개인정보일 수가 있죠 그게? 그럼 내 개인이 범죄 저지른 것도 개인정보겠네? 제가 전문은 아닙니다. 네, 전문 아닌 사람 얘기해 보세요. 비전문가의 의견. 공무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공무와 관련된 거 말고 사사로운 개인 비위를 저질러서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네, 술 먹다 행패 부렸다든지 이런 거? 이런 경우가 아닐까 사료됩니다. 그래서 구분하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공무를 하다가 중대한 공무의 잘못에 대한 징계를 공개하는 것과 공무원도 개인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퇴근 이후에 뭐 했다든지 뭐 근무 중에도 아니 그게 공직자들이 사생활이 있지요. 근데 사생활을 이유로 공무원의 신분에 대한 제재를 받았다. 그건 공적인 일 아닌가요? 그 공적인 일로 전환되는 거지. 내가 어디서 술집에서 좀 술 취해가지고 좀 그랬다. 그건 사생활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게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미 공적인 것이죠. 혹시 법제처나 뭐 그 의견 있어요? 그 부분은 뭐 생각은 못했습니다. 뭐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혁신처도 검토해본 일은 없을 것 같고. 네, 저희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 아까 뭐 말씀하실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네, 개인정보법에서는 이제 사실 뭐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하라는 원칙이 있습니다만 이제 이게 실제로 공익에 필요하다라고 하고 관련된 법적 근거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공개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것들이 그 정의되지 거기 어디선가 법에 분명하게 이렇게 규정돼 있지 않다고 해서 그걸 할 수 없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이제 원칙만 저희는 이제 그 최소 수집을 하라 그리고 이렇게 그 목적에 쓰라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정보법에 되어 있는 것이지 어떤 거를 공개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개인정보법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좀 일반적인 오해이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장님 그게 그 공개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는 건 아니죠. 예. 해석상 그렇다고. 예, 해석상 그렇습니다.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하기 예, 사실 예. 좀 한번 그렇죠. 예, 그걸 한번 어디가 점검해 볼까요? 법제처가 해보실래?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하고 좀 의논해가지고 나는 공직자들의 징계는 공적 사안이라고 보여줘서 그건 당연히 알아야 되지 않나. 퇴직한 다음에 뭐 혹시 모르겠는데.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 말씀대로 공무원 징계령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아서 그걸 확실하게 파악한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아까 저기 노동부 장관의 분류도 나름 일리가 있는데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라면 그건 너무 당연할 것 같고 예를 들면 수사관이 수사 비리를 저질러서 징계를 당했는데 안 가르쳐줘? 그건 사생활의 비밀이다? 그건 사생활 아니잖아요, 확실히. 그죠? 공무수행과 관련된 거라면 그건 사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사생활과 관련된데 징계를 당했다. 공적 사안도 전환이 된 거 아닌가 싶고. 하여튼 그 논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 기본적으로 방향은 좀 설정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한테 공개하느냐, 아니면은 국민들이 요청했을 때 공개하느냐, 아니면 예. 그 뭐 일부러 뭐 또 그건 다 이렇게 그거는 또 하나의 제재이니까. 예, 대통령님 인사수석입니다. 지금 현재 뒤쪽입니다. 그 공무원 그 행동 강령에 따라서 그 각 부처 단위에서는 그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그 징계 사유라든지 뭐 대상 뭐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공표는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 실명으로 공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공직자들은 개인 사인과 다르게 공적 권한을 가지거든요. 힘을 가진다고요. 이 권한이라고 하는 게 타인에게
자기의 의지를 관철하는 힘이잖아요. 강요할 수 있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 힘을 가진 공직자, 공적 권한을 가진 공직자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월한 그런 힘을 갖기 때문에 책임을 또 그만큼 져야 돼요. 권한이 큰 만큼 책임이 커지는 거거든요. 권한의 양과 책임의 양은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지금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수사 개시권, 수사 종결권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강제 수사권까지. 과거에 그 뭐 검찰이 문제가 됐던 거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덮어서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 있는 사건 덮어주면서 돈 벌고 부정부패해서 없는 사건 만들어가지고 정치적으로 출세하더라.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소를 목표로 수사를 조작을 하는 거죠. 실제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검찰 개혁 논란이 촉발이 됐고 아예 수사 기소를 분리하자 뭐 타당하잖아요. 그래서 분리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경찰과 이제 중수청, 그다음에 중수청이죠. 그다음에 공수처 이 세 기관이 수사의 이제 최종 종결권까지 다 가지게 됐는데 일반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 종결까지 다 할 수 있고 수사 개시도 다 할 수 있고 그렇게 돼서 권한이 엄청 커졌는데 예. 그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졌냐, 질 수 있냐, 또 질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느냐 다른 문제 같아요. 저도 변호사를 오랜 세월 동안 했지만 뭐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도 수사 못 믿겠더라고요, 내 입장에서. 저는 보통 개인 간의 분쟁이 민사 분쟁과 형사 분쟁이 뭐 동시에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고소하지 못하겠어요. 전혀 다르게 사건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오더라고요. 법원은 경찰이나 검찰의 공적 결정을 일단 존중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재판이 아니라 왜곡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생 아예 못하게 민사 분쟁과 관계되면 못하게 권장을 했는데 그 불신이 지금 상태에서도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에요. 저 개인적으로도. 뭐 개인의 감정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반 국민들의 심정도 상당 정도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수사에 대한 종결권, 이게 뭐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게 뭐 아무거나 경위 사건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개인이나 회사나 무슨 법인이나 인생과 운명을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심지어 가해자가 피해자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 돼가지고 감옥 가고 막 돈 뺏기고 전 재산 뺏기고 막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런 엄청난 권한을 가졌으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예를 들면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질렀다 이러면 그냥 뭐 우리가 보기에는 경찰 자신들은 중징계다, 뭐 정직 몇 개월, 뭐 감봉 몇 개월 이러면 중징계로 분류하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나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 가지고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고 내가 진짜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결국 그 담당했다는 경찰은 뭐 감봉 몇 개월 하고 계속 수사하고 또 딴 데 가서 그거 하고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과연 권한을 크기만큼 책임을 지고 있냐? 내가 하는 수사 업무가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 각성하고 있냐? 내가 이걸 최선을 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의로 이걸 왜곡하고 막 증거 슬쩍 숨기고 뭐 없애버리고 이래가지고 내가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그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저 자신이 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수사에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더 높은 책임을 확실하게 요구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책임도 지금처럼 뭐 내부에서는 어떻게 평생 해온 경찰관직을 못하게 하냐, 파면 해임할 수 있냐, 그 생각하고 그냥 정직 3개월 뭐 최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이제는 권한이 더 커졌기 때문에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를 저지른다 그러면 최소 해임 파면해야 되지 않냐. 제가 보기에는.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는 앞으로 하지 말고 다른 일 해라. 무적격자다. 예. 그 영구 배제 결정이라든지. 어쨌든 좀 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야 국민들의 신뢰도 올라갈 거고 또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의 책임의식, 책임감도 좀 높아지지 않겠냐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수사기소 분리와 보안 수사 문제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갑론을박하면서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려서 이따 의결하겠지만 이게 보안 수사를 허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만약에 허용 안 한다면 어떤 보안 조치가 필요하냐 가지고 지금 계속 갑론을박인데 어떤 게 절대 진리라고 뭐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걱정이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예. 그 걱정이 어느 날 검찰한테 대한민국이 너무 많은 권한을 줘서 이게 악용되다가 정치적으로 뭐 편향되고 하다가 이런 막 엉망진창이 돼버렸는데 결말은 그렇게 결코 아름답지 않단 말이에요. 예. 그럼 경찰은 그럼 괜찮을까?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에 보면 이게 지금 순환이 되는 게 있어요. 처음엔 경찰 가지고 독재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죠. 사람들이 죽고 대통령이 하야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군인이 무력을 행사해가 또 독재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어떻게 좀 정리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검찰이 사실상 검찰 독재를 했단 말이에요. 검찰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일종의 독재를 한 거죠. 없는 사건 만들고 아무데나 그냥 편파 수사에 별건 수사에 그냥 먼지 털이에 그거 하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는 완전히 안전한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스스로의 책임의식도 매우 중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경찰에 대한 공격이나 이런 게 매우 높아질 수 있어요. 예. 감시 견제겠죠. 감시 견제가 매우 높아질 겁니다. 지금까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온 세상 사람들, 온 다른 권력기관들이 경찰이 뭐 잘못하나 이것만 찾을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뭐 책임이 높아졌으니까. 예. 당연히 잘하라고 하는 거고 걱정돼서 하는 걸 테니까 미리 충분히 좀 대비를 하십시오. 대비한다는 게 숨기라는 뜻은 전혀 아니고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정말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의식으로 엄정하게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해자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참 걱정이 많습니다. 또 그러나 이게 끝은 아니니까 사람 사는 세상에 사람이 만든 문제는 또 사람이 다 해결할 수 있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채우고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행안부도 신경 써야 될 게 많습니다. 예. 제도 보완이나 이게 지금 이게 시간도 그리 많지 않고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서 그래서 억울한 범죄 피해자들 생기지 않도록 네. 장윤기 사건이라고 그 한 개의 사건으로 상징되지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어쨌든 벌어지고 개인으로서는 목숨이 걸리거나 인생이 걸린 일입니다. 네. 공무원은 처리하는 수십 수백 개 사건 중에 하나일 뿐이지만 당사자는 인생이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그게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죠. 네, 워낙 중요한 일이라서 좀 말이 길었네요. 네.